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가 생활하다 보면 갑자기 왼쪽 옆구리가 아파서 통증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제법 많습니다. 오늘은 옆구리 통증 5분 손지압으로 치료하는 방법, 그리고 왜 옆구리, 허리 등에 통증이 생기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오른쪽 옆구리가 아파서 통증을 호소하는 이미지죠. 자, 행복한 생활 이야기. 내가 만든 질병은 내가 고친다. 이번 126번째 이야기는 살다 보면 갑자기 옆구리 통증이 생기는데 그 원인과 특히 오늘은 오른쪽 옆구리가 갑자기 아플 때 5분 정도 지압해서 치료하는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내용도 새롭게 구성된 책이 없는 이야기입니다. 자, 첫 번째, 오른쪽 옆구리가 갑자기 아픈 이유는 무엇일까? 첫 번째, 이 오른쪽 옆구리의 통증은 다양한 이유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흔히 우리가 오른손을 많이 쓰기 때문에 오른손을 쓰다 보면 이 가로막이나 간, 그 다음에 상행결장 이런 부분에 충격을 받아서 생길 수도 있습니다. 생활 운동 중에 근육을 갑자기 무리하게 사용할 때 근육의 긴장에서 근육이 쭉 늘어나거나 찢어지는 염자 현상까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갑작스런 순간적인 동작, 순간적인 움직임이나 또 그동안 평소 들지 않았던 무거운 물건을 특히 높이 들어 올릴 때 이러한 옆구리 통증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두 번째 아픈 이유는 이 부위가 간이 있는 부위죠. 우리 몸의 간은 500여 가지 화학 공장의 역할을 하는데 이 가동률이 갑자기 현저하게 떨어지거나 또는 간염이나 간경변과 같은 간 질환이 생기면 오른쪽 옆구리가 갑자기 매우 아픈 통증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즉 간이 부어 올라서 손상될 때 이러한 통증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설계, 간 옆에 있는 설계, 즉 담낭이라죠. 이 설계 담낭에 염증이 생겨도 옆구리 통증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 담낭염은 보통 우리가 지방질 음식을 많이 섭취하게 되면 간에서 이 빠르게 비누를 생산해야 되죠. 왜? 그래야 기름을 녹일 수 있기 때문에 이 비누 생산을 과다하게 하면서 이 담낭에 비눗물을 많이 저장해 두다 보니까 담낭이 혹사당하여 생기는 현상으로 보통 오른쪽 상복부와 이것은 또 어깨까지 통증을 같이 느끼는 게 바로 이 설계 담낭의 문제 때문입니다. 네 번째, 한편 숨을 쉬는데 호흡을 하는데 오른쪽 폐 가로막 부근이 매우 아프다면 횡격막, 즉 가로막에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숨을 깊게 들이마실 때 통증이 더 심해진다, 혹은 옆구리 통증이 더 많이 나타난다, 또는 늑간신경과 이 늑간신경의 조직이 손상되어서 혹은 폐렴이나 흉막에 염증이 생겨 있을 경우에도 옆구리 통증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또 오른쪽 하복부나 등에 또 통증이 생기는 원인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아랫배 쪽에 이렇게 아픈 경우죠. 첫 번째, 오른쪽 아랫배 하복부에는 흔히 우리가 맹장이 자리 잡고 있죠. 이 맹장은 대장에 있는 수많은 세균들이 소장으로 들어가면 큰일 나죠. 그래서 소장으로 침입하지 못하도록 막아내는 수비대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이 맹장이에요. 그런데 이 맹장에
뭐 머리카락이나 뭐 찌꺼기 같은 것이 많이 쌓여 있으면 거기에 염증이 생기죠. 이걸 중수염 혹은 맹장염이 생기면 아랫배 하복부가 아픕니다. 두 번째, 이 아랫배 하복부가 이 맹장염이 갑자기 염증이 급성으로 생기게 되면 복통, 배 아픈 것도 함께 유발이 되는데 보통 오른쪽 하복부의 통증이 집중되어 나타납니다. 이 통증이 심해지면 옆구리까지 퍼질 수 있으므로 급성인 경우에는 즉각적인 수술이 필요한 것이 바로 중수염, 맹장염이에요. 세 번째, 또 신장의 하수종말 처리장에서 우리 몸의 하수종말 처리장이 신장이죠. 여기에 노폐물이나 찌꺼기가 처리하는 한계를 초과했을 때 그 혈류가 막히면서 결국은 또 염증이 생기고 감염되면서 통증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네 번째, 흔히 신우염이라죠. 신장염은 보통 등쪽 옆구리에 통증이 나타나요. 등쪽 옆구리에 통증이 나타나거나 또 발열 혹은 춥거나 배뇨 소변 볼 때 뭔가 통증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다섯 번째, 옆구리가 아닌 등 쪽으로 통증이 심하게 나타나면 대부분이 신장결석, 신장에 돌이 생겨서 하수종말 처리장의 가동률이 현격하게 떨어지면 이 통증, 등 쪽의 통증이 나타납니다. 여섯 번째, 한편 여성인 경우에는 난소에 낭종이 발생하거나 또 혹은 오른쪽 옆구리 쪽에 통증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보통 월경 주기에 주로 나타나지만 어느 날 갑자기 아프거나 혹은 지속적으로 통증이 오래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일곱 번째, 한편 이 골반의 저체온증, 골반의 저체온증이나 이 골반 쪽에 피가 통하는 것이 느리면 자궁에서 증식하는 박테리아가 번식되어서 생긴 질병으로도 나타납니다. 즉 골반 쪽에 골반통이나 발열 혹은 난소, 나파관 등 쪽의 통증이 나타나는데 보통 이 하복부 쪽에 매우 아프게 느껴지죠. 세 번째, 자, 또 다른 옆구리 통증의 원인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제는 오른쪽 옆구리 앞쪽이 아니고 뒤쪽에서 아프다. 첫 번째, 바이러스의 침입으로 폐렴이나 폐의 염증이 빠져나와 가음막, 즉 흉막에 염증이 모였을 때 나타납니다. 즉 이게 바로 폐질환이죠. 흉막에 염증이 생기는 질환이 되면은 오른쪽 옆구리 뒤쪽에 혹은 통증이 유발할 수 있습니다. 물론 앞에도 염증이 생기면 나올 수 있겠죠. 이때는 숨을 깊게 들여 마실 때 통증이 심해지면 이건 폐와 관련된 흉막, 가음막에 염증이 생겼구나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두 번째, 한편 심장의 맥박이 빨리 뛴다. 맥박이 빠르게 되면 결국은 심장의 기능이 저하되어 있죠. 적혈구 수치가 적고 염증이 많았을 거예요. 이렇게 생긴 심부전증 질환으로 역시 옆구리 통증이 생겨나기도 합니다. 이 경우 통증 외에도 숨 쉬면 숨이 가쁘고 또 부종, 여기저기 뭔가 올라오죠. 그리고 맥박이 점점 빨라지기도 합니다. 세 번째, 그리고 폐색전증이라고 하는 질병, 즉 폐동맥이 혈전, 죽은 어적혈, 혈전으로 인해서 막히는 질환이 되게 되면 옆구리 통증을 포함한 가슴 통증, 호흡 곤란, 이런 것이 동반되면서 옆구리 전체 통증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네 번째, 그래서 하수종말 처리장에는 신장의 이상은 등쪽 2번 이쪽 부위에서 통증이 나타나고 난소, 낭종, 방광염, 배뇨통, 요결석 등은 원한 1의 부위에 보통 약간 밑쪽에 통증이 이렇게 나타납니다. 네 번째, 또 대상포진으로 옆구리나 등에 또 통증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지금 옆구리 쪽이죠. 여기 쪽이.
자, 첫 번째, 이 대상포진은 면역 체계가 아주 약화된 사람이에요. 즉 피 속의 염증 지수가 워낙 높으니까 그 고름, 염증이 밖으로 나오는 현상인데 보통 60세 이상의 사람들은 젊은 사람들에 비해서 발병률이 더 높죠. 이것은 등 쪽에 신경절에 숨어있던 염증들이 오염이 되어서 거기에 이제 수두 대상포진 바이러스에 감염되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뭐 옆구리도 아프기도 하고 보통 등도 아프기도 하고 사람마다 다 다르죠. 두 번째, 대상포진이 몸에 나타날 때도 심한 통증과 감각 이상이 나타납니다. 이것은 옆구리, 등, 목, 여러 곳에서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다른 옆구리 통증과 차이점은 통증과 함께 피부 여기저기에 염증이 빠져나오다가 그것이 물집이 생기고 시간이 지나면 누런 고름으로 가득 차다가 결국 닦지가 않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2주 정도 지나서 면역 기능이 향상되면은 증상은 좋아지지만 치료된 후에도 이것은 역시 아픈 통증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네 번째, 이 대상포진은 체내 쌓인 염증이 더 이상 오고 갈 데가 없어서 피부로 염증의 하치장을 빼내려고 받아가는 거예요. 빼주면 됩니다. 다섯 번째, 그래서 아토피처럼 체내 염증이 피부로 빠져나오는 모든 것은 그것이 바로 호전현상, 명현반응이에요. 자기가 몸 안에 있으면 암이 되니까 빠져나오려고 받아갈 때는 그 부위에 있는 염증을 빼주면 낫는다는 이야기였죠. 여섯 번째, 이 사진의 오른쪽 부위는 흉막, 가오막, 늑막에 쌓였던 염증이 피부로 빠져나오는 현상인데 이 염증들이 피부로 빠져나오지 못하면 이게 안쪽에 몸에 폐암이 되는 것입니다. 이분은 여기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이쪽 부위도 쭉 보게 되면 이쪽 부위도 이미 염증이 나오려고 좀 바닥하고 부풀러 올라 있어요. 이분도 아토피처럼 체내 염증이 피부로 빠져나오는 것은 그 모든 증상이 좋은 일입니다. 이 사람은 오른쪽만 그런 것이 아니고 왼쪽 옆구리에서도 염증이 빠져나오려고 바닥하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다섯 번째, 자 그럼 갑작스런 오른쪽 옆구리 통증이 왔다. 사람이 정신없죠. 이때 딱 5분 그리고 7분에 지원하는 방법이에요. 이게 갑자기 땡기고 아프다. 자, 첫 번째, 제가 한 20년쯤 되었네요. 대학 강의 중에 어떤 편입한 여성이 갑자기 오른쪽 배를 이렇게 움켜쥐고 사진처럼 막 통증을 호소하다 바닥에 의자 앉지도 너무 아프니까 바닥에 주저앉은 일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 그래서 제가 수업하다가 학생 가까이 가서 7분 정도면 고쳐드릴 수 있는데 하시겠어요? 하니까 학생들이 그 소리를 듣고 놀라면서 교수님 해보세요 하고 난리가 난 적이 있습니다. 바로 요 부위입니다. 자, 그래서 수업 지연의 동의를 학생들에게 구하고 지압을 5분 정도 오른손 이미지의 지압점을 지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막 되게 아파서 막 하고 괴선을 지를 수도 있겠죠. 네 번째, 그러다가 서서히 이제 아픔이 줄어들고 하니까 5분 정도 후에 딱 보니까 제가 거기 좀 풀린 것 같아요. 그래서 허리 펴고 이제 앉아 보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학생이 이제 휘 웃으면서 이제 괜찮아요 하는 순간 학생들이 박수를 치고 난리 받은 적이 있습니다. 바로 이 부위예요. 자, 다섯 번째. 따라서 오른쪽 옆구리가 갑자기 아프면 대부분이 바로 간 기능, 상행결장, 가로막 부분이 이상이 있는 거예요. 오른쪽 아픈 환자가 제일 많아요. 그래서 이것을 소개하는 겁니다. 자, 왼손 원안 부분 제 딸점을 11에 13부위. 왜 사람마다 이 부위가 조금씩 달라요. 다르기 때문에 여기 10, 11, 12, 13 이 부위를 엄지손가락으로 이렇게 쫙 이렇게 해서 엄지손가락으로 이 부위를
요 부위를 이렇게 세 개 누르면 되게 아픈 부위가 느껴져요. 그래서 이 아프다는 이야기는 이미 뭐냐, 여기 간하고 가오막하고 이미 신경 조직에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를 만지면 아프지 않을 때까지 지압하면 5분 지나고 한 7분 지날 쯤 되면 언제 그러냐 듯이 멀쩡히 정상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여섯 번째. 자, 그럼 오른쪽 옆구리 지압의 치료 방법, 요령, 5분간의 요령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지압점 아시겠죠? 자, 손바닥이 지금 왼쪽이죠. 오른쪽이 아픈데 왜 왼쪽이냐? 자, 첫 번째. 손의 신경조직은 반대편 기관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반드시 통증이나 치료는 아픈 반대편의 손을 다스려야 됩니다. 두 번째. 따라서 오른쪽 옆구리가 아프고 통증이 나타났기 때문에 왼손을 다스려요. 왼손. 세 번째. 먼저 왼손을 오른쪽 그림의 손처럼 펼쳐놓고 오른손 가지고 왼손의 옆구리 지압점을 이렇게 찾아줍니다. 이렇게 요 부위. 요 부위를 서서히 찾아봅니다. 자, 네 번째. 자, 오른손. 제가 카메라를 한번 보세요. 자, 오른손. 요렇게 잡는, 오른손을 요렇게 잡아서, 요렇게 잡죠. 요렇게 잡아서, 왼손등 여기, 검지 뼈마디 위에 검지 오른손 뼈를 올리고, 이렇게 찝는 거예요. 찝어서 여기를 찝은 상태에서 이렇게 눌러야 됩니다. 여기 위치 눌러보면 이렇게 눌러보면 되게 아픈 부위, 저는 아무리 눌러도 괜찮아요. 평상시 하기 때문에. 누르면 되게 아픈 부위가 있고 아픈 부위를 계속 자극합니다. 누르고 계속 눌러주면 처음 한동안은 눈물이 날 정도로 아파 죽어요. 그러나 한 2, 3분 지나면 서서히 부드러워지고 5분 지나면 아프면 치료가 됩니다. 자, 다시 설명하면 오른손의 엄지와 검지 이 두 개 가지고 이용하여 지압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엄지손가락은 지압점을 누르고 왼손의 검지는 손등 쪽에 뼈 있는 검지의 뼈 위에 검지손가락을 올려놓고 그 다음 집게로 짚듯이 이렇게 올리고 이렇게 해서 여기를 이렇게 눌러줍니다. 꾹꾹 눌러줘요. 이렇게 꾹꾹 눌러서 아픈 곳을 지압을 합니다. 다섯 번째, 즉 왼손의 손등 쪽에 검지 뼈 마디 위에 오른손 검지 손가락을 위치시켜 놓고 오른손 검지 손가락은 그림의 지압점 위치에 놓은 후 여기저기 좀 눌러봐 더 많이 아픈 부위를 찾아서 그 아픈 부위가 아프지 않을 때까지 지압하면 낫습니다. 사람마다 통증 위치가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스스로 찾는 게 가장 좋겠죠. 여섯 번째, 처음엔 누르면 아프지 않아요. 그러나 1분 지나면 이제 압점이 생기는 사람이 있고 사람마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바로 누르면 또 통증을 호소하는 사람이 있고 처음엔 덜 서서히 누르면 누를수록 더 많이 아프고 눈물까지 날 정도로 매우 아픕니다. 5분 정도 서서히 누르면 한 4, 5분 지나면 서서히 이제 통증이 약해지기 시작합니다. 이때부터는 한 3분에서 5분 사이에 이 오른쪽 옆구리, 간, 가음막, 상형결장하고 신경이 연결돼서 이걸 자극하기 때문에 풀어주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옆구리 통증이 위치의 지압점으로 막힌 혈류가 이제 이동을 하면서 옆구리의 혈류, 피가 통하기 시작하면 이제 낫는 거예요. 일곱 번째. 그렇게 해서 한 7분 정도 지압하면은 이제 통증이 완전 사라져 허리를 막 펴도 아프지 않고 언제 그러냐듯이 낫게 됩니다. 근데 이것은 응급조치입니다. 응급조치이므로 필요하면 혈류 손따기로 해당되는 위치의 피나 염증을 빼주면 더 근원적인 치료, 간 기능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특히 술을 많이 드시는 분, 아침에 술이 안 깨고 할 때는 요 부위 한번 눌러보세요. 요 부위.
눌러서 안 아플 동안 하면 술도 좀 빨리 깨고 그다음 간의 기능이 좋아져서 피로하지 않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네요. 이 정보가 도움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을 부탁을 드립니다. 자, 다음 시간 살펴볼 이미지입니다. 우리가 뭐 직립보행하는 인간이다 보니까 걷다 보면 다리 관절이 막 접치고 꺾이고 뭐 심지어 이 근육이 찢어지기도 하죠. 그런데 이 모든 것은 뭐냐? 다리의 혈류, 다리로 가는 혈류가 느리기 때문에 그래요. 예방 방법은 딴 거 없습니다. 제 앞 강의 보면 발, 다리 다스리기 미리 평소에 예방하면 절대 접침, 꺾임, 뭐 염좌 이런 거 찢어지는 거 이런 거 절대 챙기지 않습니다. 예방이 가장 제일 좋은 치료 방법입니다. 행복한 생활 이야기, 내가 만든 질병은 내가 고친다. 다음 127번째 이야기는 발목 염좌 근육이 찢어졌다. 접침의 원인은 무엇인지, 즉 발목 염좌와 접침 꺾임을 바로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5분 지압으로 치료하는 방법. 특히 등산하다 이게 꺾여서 발목 아프면 참 주위 사람 많이 힘들게 하죠. 딱 5분만 지압하면 그런 것은 바로 풀립니다. 그 방법을 다음 주에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긴 이야기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늘 건강한 시간 되세요.